영국의 가장 위대한 여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녀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피부인데요. 그녀의 창백하고 하얀 피부는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그녀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미의 기준으로 여기며 위험한 화장품을 사용해야 했어요.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던 시대, 그 시대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얀 피부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중세 유럽과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상류층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시절 하얀 피부는 아름다움을 넘어 고귀함과 순수함의 상징이었고, 귀족 여성들에게 창백한 피부는 햇빛 아래에서 농사일을 해야 했던 농민 계층과 자신들을 구별 짓는 요소였어요. 귀족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표식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하얀 피부에 대한 집착은 점차 병적인 수준으로 이어졌고, 여성들은 이를 위해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성 화장품을 사용했어요. 이 시기 여성들은 백연을 사용해 피부를 하얗게 표현했는데요. 백연 화장품은 피부를 하얗고 창백하게 만들어줬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연이 포함된 화장품은 피부 괴사를 유발하며 여성들의 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어요. 화장을 반복할수록 피부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더 두껍게 화장을 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지속되었죠. 납과 수은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 식욕부진, 복부팽만, 두통, 그리고 심각한 경우 신경계 이상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천연두로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하얗고 창백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납과 식초로 만든 백연가루 반죽을 사용했어요. 이 화장품은 그녀의 피부를 서서히 썩게 만들었고 얼굴빛은 점점 푸르게 변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얀 피부 화장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여왕으로서 지켜야 했던 아름다움과 그녀의 권위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납이 함유된 화장품이 유행하며 많은 여성들이 납 중독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중세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었어요. 하얀 피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도 미의 기준으로 여겼는데, 조선 여성들 역시 하얀 피부 표현을 위해 박가분이라는 납성분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피부 질환과 납 중독을 겪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중세 화가들은 하얀 피부를 단지 미적 요소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종교적 순결과 사회적 상징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체였죠. 이 작품 속 성모 마리아의 하얀 피부는 그녀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는 신성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명화에서 종종 하얀 피부로 묘사되죠.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여인의 하얀 피부만 보아도 그녀가 귀족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의 하얀 피부는 그녀의 귀족적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얀 피부의 집착은 여성들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억압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얀 피부는 귀족 여성들에게 특권처럼 여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관리와 미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을 보여주기도 해요. 중세 여인들의 하얀 피부는 당시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의 기준이 진정한 행복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빅블러에 큰 힘이 됩니다.